자, 2019년 1월 28일 월요일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다우존스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좀 상승을 해줬던 모습이네요. 예, 그렇게 해서 근데 아직 상승이 뭐 제대로 크게 나왔다기보다는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는 좀 슈팅이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는데요.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게 된다면은 음, 살짝 횡보를 하는 척 하다가 빠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. 뭐 어쨌든 내일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양봉이 나오기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. 자, 국내 시장을 좀 보게 되면요.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하루 쉬어가는 날이 결국에는 나오고 말았네요. 아침에 좀 상승한 다음에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하루 쉰 다음에 내일 한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, 예, 이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쩌면 뭐 내일 하루 더 쉬었다 갈 수도 있겠죠. 마치 이런 구간처럼요. 하지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이 가능성보다는 하루 쉬었다가 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. 하지만 내일 그 두 번째 시나리오도 있다 정도로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코스닥 역시 비슷한 모습이고요. 대신에 코스닥은 조금 더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목표가로 삼아야 될 부분들 자체가 한 740포인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그렇게 된다면은 네, 이 정도까지는 이제 목표가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까지 한번 바라보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올라오는 척 하다가 뭐 있으면 어중간하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긴 하지만 뭐 이번 상승의 목표는 뭐 이 정도로 잡아본다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현재 장 시장은 크게 문제가 없다 매매하는데, 예,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전일 얘기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요. 오늘 먼저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는 에스코넥, NK, 삼화전기 세 종목을 얘기를 했었고요. 그래서 그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은 NK는 뭐 오늘 보합권이었고, 그 다음에 에스코넥도 뭐 갭상승을 조금 살짝 해주고 그냥 여전히 보합권으로 움직여줬었고요. 그 다음에 삼화전기도 갭상승을 하고 좀 이렇게 내려왔던 조정을 받았던 모습인데, 기존에 선 침해를 하지 않았다라면은 뭐 딱히 신규 매수하기는 어려웠던 자리가 아니었을까. 삼화전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. 그 이외에 에스코넥은 여기 1865원 자리를 좀 기다렸었는데 내려오질 않았고, 그 다음에 NK는 오늘 신규로 매수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뭐 이 자리를 여러 번 터치하긴 했었는데 뭐 체결이 안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 틱 더 위에서라도 체결시킬 수 있을 만큼 이 자리에서 머문 시간이 좀 길었고요. 어쨌든 수소차는 분명히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,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,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슈팅이나 뭐 움직임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. 잠깐 쉬어가는 구간 중에 뭐 숨고르기, 예, 그런 구간처럼 보여지고, 그나마 오늘 이 중에서 움직여줬던 게 뉴로스 정도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세원은 단일가 매매를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, 어,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아까 말한 이 세 종목 그대로 여전히 접근이 가능해 보입니다. 그 이외에 일진다이아가 오늘 조금 더 기회를 이쁘게 주었어요. 이쁘게 자리를 잡아주면서 저점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높여주고 있고, 예,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전일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일진다이아가 오늘 이렇게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급을 하는 걸 깜빡을 했네요. 어쨌든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오늘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한번 내일 슈팅 나올 때 같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써볼 수도 있겠고요. 아직은 이격도가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 하루 더 쉬었다 갈래? 라고 한다면은 오늘 저점을 이탈을 살짝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은 내일 저점을 기준으로 다시 봐야 될 것 같고, 내일 조정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관건으로 좀 따져본다면은 갭상승과 갭하락으로 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, 갭상승이 안 한다 하더라도 뭐 이런 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서 이런 하락 추세를 깨지 않고 아니면 돌파해서 지지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어, 내일 당장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, 좀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게 아니라 여기를 떨어져서 좀 더 이렇게 다시 하락하는 이런 그림으로 돌아선다면은 내일도 하루 더 조정하고 그 다음날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시나리오를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일진 다이아를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. 현재 수소차 중에는 가장 강력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. 자, 그 이외에 오늘 환경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. 새롭게 좀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었고요. 카스가 이제 새롭게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었고, 대구백화점 역시 환경주라고 알려져 있고요. 이지도
아직도 환경주라고 알려져 있었고, 근데 좀 매수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모습이었어요.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졌다면은 이런 흐름들로 좀 며칠 동안 이어져가지고 자리를 잡고 이렇게 올라갔으면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요. 환경주 중에 언급했던 종목은 먼저 EXT를 언급을 했었죠. 그래서 EXT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쁘게 올라가줬던 모습이었고, 저 역시 오늘 그나마 이 종목 하나 정도만 매매를 할 수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를 먼저 아세아텍, 아세아텍을 좀 기준으로 삼아서 EXT를 매매하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, 오히려 아세아텍이 움직이질 않는 모습을 보이고 EXT가 혼자 움직였던 모습이었어요. 그래서 EXT는 이 구간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, 돌파한 다음에 이 구간에서 좀 정리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. 좀 일부분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홀딩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, 고점 돌파할 때 전부 다 그냥 정리해버릴 생각입니다. 어쨌든 EXT가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좀 조정이 들어와서 다시 이 구간을 지지해주고, 좀 일진 다이아처럼 뭐 이런 비슷한 분차트 모양을 만들어 준다면은 EXT 역시 새롭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외에 좀 괜찮게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사실상 차트 값으로 따져본다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. 하지만 지금 유일하게 환경주 중에서 좀 강력하게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, 뭐 이지 같은 애들을 새롭게 내려와서 내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면은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지 역시 환경 관련주로 새롭게 또 편입을 해서 같이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별주로 시스웍이랑 러셀을 얘기를 했었는데, 뭐 오늘 재미없는 흐름들이 나왔네요. 예, 오늘 좀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올라가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었고요. 러셀 역시 좀 꺾이는,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실상 여기서 진입이 됐다 한들 빠져나오는 게 낫겠죠. 자, 어쨌든 오늘 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무난한 흐름들을 보여주기는 했었으나, 뭐 바이오주들이 새롭게 좀 올라오면서 테마가 좀 교체되는 이런 느낌들을 많이 보여주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들도 이제 좀 유심히 좀 지켜보고, 이게 얼마나 더 강력하게 움직일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, 오늘 좀 강력하게 움직였던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는 그나마 네이처셀과 네이처셀 정도랑, 그 다음에 CMG 제약, 이 정도 두 종목이 가장 이제 접근하기가 쉬울 정도로 앞으로 먹을거리가 좀 있겠다, 매수 타점을 좀 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이처셀과 그 다음에 CMG 제약을 두 개를 같이 바라보면서 좀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.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이제 내일 바로 매수 타점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. 뭐 어쩌면은 일진다이아 같은 흐름들을 보여준다면은 같이 이어져서 그런 흐름들을 준다면은 같이 접근할 수 있겠지만, 안 준다면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, 개별주로 좀 언급할 만한 종목이 아티스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한 차례 더 이와 같은 시세를 보여줄 것 같고,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많이 타이트하게 잡아서 매매를 하거나 매매를 하더라도 좀 비중을 줄여서 매매해야 될 종목으로 보여져요. 변동성이 워낙 크고 워낙 호가창에 많이 비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새우글로벌까지. 새우글로벌은 원래 이 새우글로벌 자체가 어제 언급했었던 시스워크하고 좀 비슷한 모양새죠. 현재 이러한 느낌인데, 시스워크는 여기서 좀 실패를 한 모습이었고, 새우글로벌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좀 내려왔을 때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고, 굳이 타점을 좀 정해 보자면은 손절은 2,055원을 이탈하면 손절이고, 2,090원쯤 내려오게 되면 매수하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. 어쨌든 얘는 이제 홍준표 관련주이기는 한데 유일하게 좀 홍준표 관련주로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정치 테마로서의 좀 힘은 없는 것 같고, 뭔가 새롭게 또 뉴스가 뜨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한번 살펴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. 어쨌든 현재 장 자체도 괜찮고, 뭐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손실 볼 일은 없어서 다행인데, 중요한 거는 뭔가 주도하는 섹터가 아직은 없고, 뭐 바이오주에서 찔끔 움직이고 대북주에서 찔끔 움직이고 수소차에서 우수 MS처럼 이렇게 찔끔 움직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
뭐 한 섹터를 골라서 한다 이런 자체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자리 주는 대로 한번 기술적인 분석에서 나의 기준에 맞는 걸로 접근을 해보고 거기서 안 가준다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몸을 사려야겠지만 갈 때 좀 수익을 극대화해가지고 계좌를 좀 키우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본다면은 자,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는 일진다이아 그리고 어, 에스코넥 그다음에 NK 삼화전기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환경 관련주로는 EG 정도 EG랑 그 다음에 EXT 이렇게 두 종목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바이오 관련주로는 네이처셀과 CMG 제약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주로 따져봐야 될 것들은 아티스랑 그 다음에 세우글로벌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내일도 원칙 매매하시기를 바라겠고요. 이런 장에서 자꾸 손절이 잦아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지루한 흐름 때문에 손절을 안 걸고 있다가 확 물려버리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조심하시고 꼭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손절을 걸어두시는 그런 습관을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